안전한 일터, 근로자 행복의 첫걸음. 오늘 학습하게 될 학습 내용과 학습 목표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쓰나미보다 무서운 산업재해, 우리 조상들보다 못한 우리들의 안전점수에 대해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학습을 마치고 나면 자연재해와 산업재해의 연관성 및 피해 현황에 대해 설명할 수 있으며 올바른 안전대책과 문화환경에 대해 설명할 수 있습니다. 쓰나미보다 무서운 산업재해. 거대한 홍수는 인간과 살아있는 모든 동식물들을 휩쓸어버립니다. 하지만 정의로운 노아 일가만이 하느님의 계시를 받고 방주를 만들어 대홍수 속에서 살아남았습니다. 이는 타락해가는 인간을 심판하기 위해 하느님이 인간 세상에 대홍수라는 무서운 대재앙을 내린다는 성경 속 노아의 방주 이야기입니다. 요즘 세계 곳곳에서 들리는 무시무시한 자연재해 소식을 접할 때면 비단 노아의 방주 속 대재앙이 성경 속 이야기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1975년 100건 이하였던 전 세계 자연재해 발생 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1983년 200건에 이르렀고 1998년에는 300건을 넘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2년 후인 2000년에 이르러서는 발생 빈도가 500건을 넘어섰습니다. 발생 빈도수가 2000년대에 들어서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욱 심각한 것은 빈도만 잦아진 것이 아니라 강풍, 집중호우, 해일 등 과거의 피해 규모를 훌쩍 뛰어넘는 기상이변이 속출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급속한 사업화에 따른 무분별한 자연훼손, 환경오염 등으로 지구온난화가 급격히 진행된 탓이라 할 수 있습니다. 2008년 5월 12일 중국 수촨성 지방에서 발생한 대지진을 기억하시나요? 유라시아판과 인도판이 서로 충돌하면서 발생한 규모 8.0의 엄청난 지진이었습니다. 대만 지진 연구소에 따르면 이 지진은 일본 나가사카에 투하된 원자폭탄 252개에 해당하는 위력을 가졌다고 하는데요. 실제 지진 피해 지역도 남한탕 전체 크기에 해당하는 10만 제곱킬로미터에 이르고 공식 사망 및 실종자 수는 8만 6,633명으로 우리나라 지방 소도시 인구와 맞먹는 수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한 직접 피해액만도 139조 4천억 원에 달하니 정말이지 어마어마한 손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지진으로 500만 개의 주택이 무너졌는데 특히 학교가 부실 건축으로 가장 먼저 붕괴되어 3,300여 곳이 파손되었고 수많은 어린 생명이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당시 중국 정부는 수촨성 복구를 위해 3,600억 위안의 예산을 쏟아부었고 국제사회에서도 160억 위안의 성금을 기부하며 사고 수습에 힘썼지만 대지진이 발생한 지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복구는 아직 진행 중인 상태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자연의 거대한 힘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가족과 재산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2012년 지구 멸망을 주제로 한 영화 2011을 보면 거대한 자연재앙에 맞서지 못할 거라 생각한 인간들은 신 노아의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정말이지 우리도 영화에서처럼 예상치 못한 자연재해에서 살아남기 위해 진짜 노아의 방주를 만들어야 하는 것이 아닐지 생각해봅니다. 앞에서 본 수촨성 사례와 같이 태풍, 홍수, 지진 등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를 자연재해라고 합니다. 반면 화재, 붕괴, 폭발, 교통사고 등에 의한 재해를 인적재해라고 하는데 이 인적재해는 작업 환경이나 작업 행동 등 업무상의 사유로 인해 발생한 신체적, 정신적 재해, 즉 산업재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연재해와 산업재해, 숱하게 일어나는 이 두 재해들 중 과연 어떤 재해가 더 많은 피해자를 속출시키고 있을까요? 언뜻 태풍이나 홍수 같은 자연재해가 산업재해에 비해 월등히 많은 피해자가 발생할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결과는 결코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2014년 통계에 따르면 산업재해가 9만 909명이 발생하였고 이 중 1,850명이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비교해보면 한 해 산업재해의 피해자 수가 수촨성 재해로 인한 사망, 실종자 수보다 훨씬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최근 10년간 자연재해의 피해 추이를 살펴보면 연도별 편차가 있으나 10년 평균 119명의 인명피해와 1조 9,654억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반면 산업재해의 경우
연간 2,000명 이상의 사망자와 2014년의 경우 약 19조 6,327억 원에 이르는 산업재해 손실액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는 100억 원짜리 공장 1,700개, 5억 원짜리 아파트 3만 5천여 채, 3천만 원짜리 SUV 자동차 58만여 대에 해당하는 엄청난 금액입니다. 한마디로 산업재해는 매일 발생하기에 뉴스에 대서특필되지 않을 뿐이지 실은 자연재해보다 더 거대한 재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산업재해로부터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산업재해와 자연재해는 큰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산업재해의 발생 원인은 자연재해와 달리 주로 부주의에서 비롯되는 인재라는 사실입니다. 실제 산업 현장에 가보면 매일 하는 일이라고 얕잡아보고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거나 간단한 안전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재해를 당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한마디로 작은 관심과 노력만으로도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의 평균 수명은 2018년 80세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학자들 사이에서는 평균 수명 100세 시대가 곧 다가올 것이며 향후 60년 안에 평균 수명 120세인 시대를 맞을 것이라는 예측도 나옵니다. 평균 수명이 연장되고 사람들의 체력과 일 수행 능력이 향상되면 현재 60세 안팎에 은퇴하는 관행이 미래는 80세 정도로 조정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일생 중 60년 가까이 노동을 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현재 30에서 35년 정도 노동하는 경우에 비해 2배 정도 늘어난 수치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일하는 시간은 앞으로 점점 더 늘어날 것입니다. 이는 일하다 그만큼 재해를 당할 확률도 높아진다는 말이 됩니다. 오래도록 열심히 일하고 싶나요? 그렇다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이 가장 먼저 정착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돌발 퀴즈. 문제를 읽고 정답을 선택한 다음 정답 확인 버튼을 클릭해보세요. 맞았습니다. 정답은 X입니다. 우리 조상들보다 못한 우리들의 안전검수.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라. 잘 아는 일도 한 번 더 확인하고 처리하라는 의미로 예로부터 내려오는 우리나라 속담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 돌다리를 두들겨보고 건너라고 했을까요? 한국의 전통 촌락들을 살펴보면 배산임수라 하여 대부분 뒤에는 산, 앞에는 하천이 흐르고 있습니다. 특히 사람들은 하천 이편과 저편을 잇는 다리를 놓곤 했는데 하천의 폭과 깊이, 흐름의 빠르기에 따라 다양한 형태와 재료들을 사용했습니다. 이때 폭이 조금 넓으면 나무다리를 놓았는데 행여 비라도 많이 내리면 약한 나무다리는 금방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구할 수 있는 가장 든든한 재료가 바로 돌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돌다리는 당시의 사람들이 만들어낼 수 있는 구조나 재료로 볼 때 가장 안전한 다리였던 것입니다. 물론 돌다리를 두드리고 건너는 이가 어디 있겠습니까? 중요한 건 돌다리를 두드릴 정도로 무슨 일이든 안전을 기하라는 옛 조상들의 깊은 뜻입니다. 그럼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조상님들의 이런 안전문화의식을 받아들이며 잘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한국 문화, 지역 문화, 대학 문화, 청소년 문화. 우리는 다양한 문화 속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다양한 문화 중 꼭 실천해야 할 문화가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안전문화입니다. 안전문화란 안전생활에 대한 가치관이 개인 또는 조직 구성원 각자에게 충만하여 모든 생활에서의 의식 및 관행이 안전으로 체질화된 행동 양식, 사고방식, 그리고 태도를 뜻하고 있습니다. 이런 안전문화는 보다 안전한 생활을 하기 위해 우리 삶 속에서 꼭 자리매김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 주위에는 안전을 저해하는 문화들이 너무도 많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든 속전속결로 끝내버리려고 하는 빨리빨리 문화, 당장의 어려움이나 불편함 때문에 나 하나쯤이야 혹은 이번 한 번쯤이야 하며 대충 넘겨버리고 마는 대충 문화, 그리고 큰일이 발생하면 냄비처럼 쉽게 달아올랐다가 또 쉽게 식어버리는 냄비 문화까지. 이러한 잘못된 문화들은 특히 산업 현장에서 팽배해 있어 다양한 재해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빨리 일을 마무리 지어야 한다는 이유로 안전규칙을 무시한다든지 보호구 착용이 귀찮아서 한 번쯤이야 뭐 하며 스스로를 위험에 방치한다든지 과거에 발생한 재해를 금방 잊어버리고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다든지 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문제는 이런 문화들이 지속되면서 안전불감증으로 이어져 우리를 또 다른 재해 속으로 몰아넣는다는 사실입니다. 실제 많은 사업 현장에서 이런 잘못된 문화가 정착되면서 불안전한 상태나 불안전한 행동으로 인한 재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실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산업재해 원인조사 통계에 따르면 2008년 분석 대상 사망재해 사례 1246명 중 위험요인 방치 및 미확인으로 인한 것이 394명, 작업수행 소홀 및 절차 미준수로 인한 것이 328명, 작업수행 중 과실이 268명, 설비 및 물질의 부적절한 사용으로 인한 것이 202명 등 상위 4개 요인의 불안전한 행동으로 인한 분석 대상 사망 사례의 96%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09년 11월은 각종 대형 사고로 뉴스가 떠들썩했습니다. 부산 실내 사격장 화재 참사 사건, 그리고 서울 한 병원의 리모델링 공사 현장에서의 가스 폭발 사고,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가장 안전에 신경을 써야 할 병원 공사 현장에서까지 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실에 국민들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역시 사고 원인은 부주의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이는 소득 수준 2만 달러, 세계 10위 무역 강국에 걸맞지 않은 우리나라 안전문화의 단면을 보여준 것이라 하겠습니다. 숱한 대형 사고가 계속해서 도마 위에 오르고 있는 요즘, 우리의 안전불감증은 도대체 언제쯤 사라지게 될까요? 사회 안전에 대한 한 국민의식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51.4%가 불안하다고 느끼고 있고 안전하다고 느끼는 응답자는 8.2%에 불과했습니다. 이는 일상생활에서의 안전에 대한 불안 정도가 얼마나 심한지 알 수 있게 해주는 대목이었습니다. 사실 각종 재난사고 때마다 안전대책을 강구하고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지만 안전불감증으로 인한 사고 위험은 여전히 도처에 잠재해 있습니다. 이에 보다 강력하고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해 대국민 안전문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고 때마다 쏟아지는 수많은 대책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고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리는 안전에 대한 의식을 이제는 안전불감증을 없애고 돌다리, 아니 강철다리도 두들기고 건너야 할 때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돌발 퀴즈. 문제를 읽고 정답을 선택한 다음 정답 확인 버튼을 클릭해보세요. 맞았습니다. 정답은 5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퀴즈를 통해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총 3문항이 제시됩니다. 제시된 문제를 읽고 정답을 선택한 후 정답 확인 버튼을 클릭하세요. 살펴본 내용 중 중요한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세요. 이것으로 안전한 일터, 근로자 행복의 첫걸음에 대한 학습을 마치겠습니다.